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대선을 엿새 앞두고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맹추격을 벌이면서 판세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때 두 자릿수까지 벌어진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의 전국 지지율 격차는 대선 개입 논란을 빚는 연방수사국의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 변수가 강타하면서 이제 엎치락 뒤치락의 박빙 양상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장관 시절 사설 이메일로 비밀이 포함된 국가 공문서를 주고받은 이메일 스캔들의 재수사로 클린턴의 비호감 이미지가 다시 부각되면서 대선의 표심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선거의 향방을 좌우하는 경합주가 트럼프 쪽으로 기울면서 대선 승부를 결정짓는 선거인단 확보 경쟁에서도 클린턴의 기세가 상당히 꺾이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전국 단위 추적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클린턴과 트럼프는 46%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29일 클린턴의 2%포인트 우세, 30일 1%포인트 우세에서 어젠 트럼프 1%포인트 역전에 이은 그야말로 박빙의 혼전입니다. 특히 정직하고 믿을 만한 후보에 트럼프를 꼽은 비율은 46%에 달한 반면 클린턴은 38%에 그쳤습니다. 실제 승패의 열쇠를 진 선거인단 경쟁의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클린턴이 확보한 선거인단은 지난달 29일 272명으로 매직 넘버를 넘겼지만 이메일 재수사 여파가 확산한 30일부터 서서히 감소해 오늘 현재 246명으로 상당히 줄어든 양상입니다. 애리조나와 콜로라도, 플로리다 등 10개 주가 아직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경합주로 꼽히고 있지만 플로리다, 오하이오 등은 이미 트럼프로 기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가 확보한 선거인단은 29일 126명에서 30일 이후 164명으로 늘어나 엿새를 앞둔 미 대선의 향방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채널K 뉴스 이보현입니다. 2016 회계연도에 노동허가 승인을 받은 한인들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취업 이민 노동 허가 승인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저지, 뉴욕 순으로 많았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어제 노동허가서 발급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인 2016 회계연도에 한인 취업 이민 신청자 중 승인은 8,3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5 회계연도 노동허가서를 받은 한인이 4,895명이었던 것에서 70%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출신 국가별로는 한국은 세 번째를 차지했고 가장 많은 곳은 인도와 중국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별로 보면 캘리포니아가 27,547명으로 가장 많았고 텍사스 15,593명, 뉴저지 9,166명, 뉴욕과 워싱턴이 각각 8,453명과 6,47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자별 노동허가 승인 건수는 취업 비자 소지자가 74%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어 주재원 비자 7%, 학생 비자 5% 등의 순이었습니다. 직종별로는 컴퓨터와 수학이 58%, 건축과 엔지니어링 9%, 매니지먼트 8%, 비즈니스와 금융 6% 등이었습니다. 한편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노동허가 신청 처리 현황에 따르면 별다른 문제 없이 일반 심사를 받고 있는 신청서는 10명 중 7명이었습니다. 2017년도 오바마 케어 신규 가입과 변경 신청 등록이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가입자는 소득이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된 2017년도 오바마 케어 신규 가입과 변경 신청 등록은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전국민 의료보험인 오바마 케어는 자격이 되는 사람에 한해 가입이 의무입니다. 대상은 주민 중 18살 이상 성인으로 현재 건강보험에 미가입된 시민권자, 영주권자, 비이민 취업비자 소지자 등입니다. 가입자는 소득과 나이,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차등으로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결혼, 출산, 타주 이사 등의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접수 기간에 상관없이 바로 보험 혜택이 가능합니다. 뉴욕 주민은 이 기간 뉴욕주 상품거래소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뉴저지 주민들은 이와는 달리 연방 건강보험 상품거래소 웹사이트를 이용해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게 됩니다.
뉴욕 일원 불우 한인들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눔 행사가 오는 6일 열립니다. 행사를 주최해온 우병만 목사는 암 투병 중에서도 올해 행사를 준비해 주위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쌀쌀해진 가슴을 훈훈하게 만드는 사랑 나눔이 올해도 이어집니다. 9회째를 맞은 사랑의 쌀 나눔 행사가 플러싱 156가 H마트 앞에서 오는 6일 오후 3시 열립니다. 암투병을 하면서도 행사를 준비한 교회 일보 우병만 목사는 사랑의 쌀을 나누는 정신을 나눴습니다. 중증 장애와 아이들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울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더 함께 더욱더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 목사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쌀 8천여 포대를 이웃들에게 증정했고 올해 역시 어려운 이웃 1,000명에게 모두 1,000포대의 쌀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쌀을 증정받길 원하는 한인들은 11월 4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플러싱 156가 H마트 입구 앞에서 쌀 교환 쿠폰을 발급받은 뒤 행사 당일 같은 장소에서 쌀을 1인당 1포대씩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플러싱 병원과 뉴욕 퀸즈 병원 분원 등이 안전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병원의 진료나 치료 과정에서의 사고를 바탕으로 등급을 매겨 평가내다는 것입니다.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지역 한인들이 많이 찾는 주요 병원들의 병원 안전성 평가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리프로그 그룹이 최근 발표한 2016년 전국 병원 안전성 평가에 따르면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퀸즈에 위치한 플러싱 병원과 뉴욕 장로병원 퀸즈 분원이 모두 D등급을 받았습니다. 리프로그 그룹은 매년 2차례 병원의 진료와 치료 과정에서 의료사고나 바이러스 감염 등 환자들의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들을 바탕으로 A에서 F까지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플러싱 병원은 수혈 중 감염 예방, 직원들의 위생, 약품에 대한 명확한 의사소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직원 트레이닝 부문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뉴욕 장로병원 퀸즈 분원의 경우 수술 부위 상처와 호흡 곤란, 혈액 응고 문제와 의료진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항목 등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됐습니다. 퀸즈 엘머스트 병원과 롱아일랜드 놀쇼 병원, 뉴저지 해켄색 대학 메디컬 센터도 모두 C등급으로 역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A등급으로는 뉴저지 잉글우드 병원과 홀리네임 병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독감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해마다 독감으로 인한 치사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예방접종을 당부했습니다. 매년 1월에서 3월은 독감이 가장 유행하는 기간입니다. 시 보건국은 빠르면 11월부터 독감 바이러스가 활발해질 수 있다며 미리 독감 주사를 맞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 관계자는 특히 50세 이상 성인이나 6개월에서 23개월 된 유아, 널싱홈 거주자, 임산부, 당뇨나 폐질환, 천식이나 심장병 등을 겪고 있는 환자 등은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감은 국가가 관리하는 전염병 중 하나로 전염성은 강하지만 치사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후유증도 심하지 않아 대부분 지독한 감기 정도로 여기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치사율이 높아진 가운데 변종 독감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독감 시즌에 독감 바이러스와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뉴욕 시민은 2,200여 명으로 이 중 대부분은 65세 이상 노인이었습니다. 한편 독감 예방접종은 병원, 닥터 오피스는 물론 월그린, CVS 등과 같은 체인 약국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 311 민원 전화를 이용한 식당 위생 불량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식당의 청결 상태와 식당 위생 등급 미부착 등으로 인한 신고가 많았습니다. 뉴욕시 식당 위생 불량 신고 건수는 1,373건으로 전년도 8,653건보다 20%가 증가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불량 신고는 바퀴벌레와 곤충, 쓰레기 등으로 총 2,832건이 접수됐는데 전년도보다 28%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다음은 오염된 음식 신고가 997건으로 많았고 식당 위생 등급 미부착이 804건, 위생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채 음식물을 취급한 경우도 77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물에서 머리카락이나 플라스틱 등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내용은 676건으로 이도 전년도보다 18%가 늘었습니다. 이를 보도한 뉴욕포스트는 뉴욕시장실에서 최근 발표한 2015-2016 회계년도 2만 4천 개의 시내 식당 중 92.7%가 A 위생 등급을 받았다는 통계가 무색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시보건국은 지난 회계년도 각 식당에 발부한 위생 규정 위반 티켓의 수 등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국은 이번 식당 위생 불량 311 신고 급증에 대해 관련 311 신고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시민들의 신고 정신이 투철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0년 운행을 중단했던 W전철이 오는 7일부터 운행을 재개합니다. Q전철 운행 구간 확장에 따른 아스토리아 운행 간격 보완을 위한 조치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평일 오전 6시 30분에서 오후 11시 사이 퀸즈 아스토리아, 디트마스 블루바드역에서 로 맨하탄 와이트홀스 스트리트 사우스 페리역까지 운행하는 W전철을 가동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Q전철 운행 구간이 맨하탄 2에비뉴로 확장되면서 아스토리아 지역 운행 간격이 늘어난 것을 보완하기 위해 Q전철 노선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결정됐습니다. Q전철은 평일 아스토리아 디트마스 블루바드역에서 시작해 맨하탄 57 스트리트 7 에비뉴역까지 운행할 예정입니다. Q전철의 57 스트리트 7 에비뉴역, 코니알랜드 스틸웰 에비뉴역 노선은 매일 운행합니다. N전철 노선도 변경됩니다. BW전철 운행 중단 때문에 로컬 노선으로 변경됐었으나 W전철이 복구되면서 34 스트리트 헤럴드 스퀘어역에서 캐널 스트리트 역까지 익스프레스로 운행됩니다. R전철은 5일부터 심야에 맨하탄 화이트홀스 스트리트 역까지 확장돼 운영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미 동포재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폭언이 오간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이기철 LA 총영사와 로라 전 LA 한인 회장은 오늘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여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논란이 시작된 것은 지난달 26일 LA 한인회관에서 열린 한미 동포재단 이사회 자리였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재단 이사진과 이기철 LA 총영사가 동포재단 내분 해결을 위한 논의를 하던 중 언쟁이 벌어지며 이 총영사가 로라 전 LA 한인회장에게 유아 스투핏이라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컨퍼런스 룸에서 벌떡이려더니 약간 몇 발짝 뒤로 가더니 저를 보면서 유아 스투핏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스투핏이라고 해야 되냐고 제가 그 다음에는 이제 Did you say you stupid?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가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망발이냐 어떻게 한인 회장한테 스투핏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어 재단 측은 앞서 제임스 한 재단 이사장이 사태 해결을 위해 총영사 측과 대화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총영사가 부하 직원과 상의하라는 고압적인 말투의 문자를 보냈다며 한인사회 현안에 안이한 자세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격분한 재단 이사진과 로라 전 회장은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하는 한편 사태가 수습되지 않을 시 퇴진 운동까지 벌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본인이 말하기는 문턱이 낮은 화합하는 총영사 이렇게 신문에 인터뷰 잘 났더라고요. 그걸 정말 실천하고 계신지 본인이 본인한테 정말로 깊게 심사숙고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게 안 되면 퇴진 운동도 저희가 불수할 겁니다. 이에 대해 이기철 총영사도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기철 총영사는 당시 지지부진한 재단 사태에 대해 일종의 자괴감이 들어 절망스러운 심정을 표현한 혼잣말이었다면서도 자신도 그 자리에서 폭언을 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자괴감에서 혼자서 제가 스튜피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특정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한 이 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도 사실 stupid situation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한심스럽고 이 전체 상황도 사실 참 절망스럽고 그런 마음에서 제가 목소리를 높인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stupid 이 정도 발언을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총영사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측이 법정 투쟁을 중단하고 중재안을 통해 하루빨리 재단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동포재단 내분 사태는 지루한 법적 공방만 계속되면서 한인사회의 골칫거리로 떠올라 지난 LA 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LA 총영사와 LA 한인회 윤성훈 전 이사장이 세 차례의 3자 협의까지 거쳤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결국 이번 내분 사태가 이해관계가 얽힌 당사자들의 감정 싸움으로까지 비화하면서 한인사회의 논란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오늘부터 정부 의료보험 혜택인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식 가입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보험 가입 전 보험료 인상안 소식에 어떻게 하면 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여볼까 하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노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바마 케어, 캘리포니아 주에선 커버드 캘리포니아로 불리는 정부 의료보험 공식 가입 기간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올해 3년째를 맞은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내년에 약 13.2%의 프리미엄 보험료 인상이 예고되면서 플랜을 변경하거나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묻는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난가주 쪽에서 13%가 조금 넘는 보험료가 좀 인상이 됐는데 같이 이제 그 서브시디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많은 보험료 인상분은 아닐 거고요. 11월 1일 오늘부터 이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가입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소득이 늘어난 가정의 경우 보조금 혜택이 없어지면서 50에서 100%의 보험료 폭등도 가능한 상황으로 금전적 부담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 상승폭이 20% 이상 오를 경우 HMO로의 이동이나 보험 등급을 낮추는 방법을 현실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플랜 수준을 낮출 경우 추후 병원 방문이나 수술 시 난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벌금의 경우 개인당 최고 $695 또는 가정 내 연소득 2.5% 중 더 높은 액수가 부과되는 만큼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선택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기간은 오는 1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TVK 뉴스 노정윤입니다. 계속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항구에 물 위를 떠다니는 기숙사가 등장했습니다. 낭만을 즐기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높은 집값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항구에 2층짜리 컨테이너 구조물이 둥둥 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안락하게 꾸며진 방과 거실, 주방이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버려진 컨테이너가 물 위를 떠다니는 원룸으로 재탄생한 겁니다. 덴마크의 한 건축 회사가 젊은이들을 위해 만든 기숙사입니다. Whenever there is a piece of land available in a centralized situation, it just gets too costly. 아담한 정원은 물론 바비큐를 할 수 있는 옥상 테라스까지 있고 바다를 마주한 덕에 전망은 더없이 좋습니다. 월세는 70만 원 안팎. 비싸기로 악명 높은 코펜하겐 시내 원룸의 절반도 안 됩니다. Paying a high rent means that you have to work a lot of hours outside studying, and that takes focus away from studying. 물 위에 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도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달 초 IT를 강타한 허리케인 매슈. 무시무시한 강풍과 폭우 앞에 전통 가옥 대부분은 속절없이 무너졌지만 멀쩡히 살아남은 집들이 있습니다. 단단한 돔 형태의 이 알루미늄 집입니다. 집을 둘러싸고 흙이나 자갈, 돌 무더기 등이 가득 찬 테두리가 설치돼 있는데 거센 바람에도 집이 날아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One of the key features of the safety home is how we anchor it to the ground, and that's done by these ballast boxes. 곡물 저장통을 모방한 이 안전가옥은 미국의 한 농기구 회사가 만들어 허리케인의 길목인 IT에 200여 채를 기증했습니다. They're round, so they're not going to catch wind very much.
They have a double roof, so they stay cool in the heat of the day. 허리케인 안전가옥은 4시간이면 지을 수 있어 폭풍 피해 복구 지역에 특히 유용할 것이라고 제조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주리대 제24대 총괄 총장으로 최문영 씨가 내정됐습니다. 아시안이 미주리대 총장을 맡는 것은 처음입니다. 미주리대 계열 4개 대학 전체를 대표하는 총괄 총장이 되는 최 총장은 일리노이대와 드럭셀대 기계공학과 교수를 거쳐 2008년부터 커네티컷대 공대 학장을 맡았으며 2012년 부총장에 임명됐습니다. 최 총장의 임명은 이 학교를 뒤흔든 인종차별 문제가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테너플라이 교육위원회가 고등학교 등교 시간을 늦추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승인함에 따라 2017에서 2018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수업 시간이 현재보다 15분 늦춰집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오전 8시 10분, 금요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또 수업 시간이 늦어지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 수업당 시간은 현재 44분에서 58분으로 늘리고 현재 9회인 하루 수업 횟수는 줄입니다. 뉴욕시립대 헌터 칼리지가 교육기관 내 성차별, 성폭력 금지법인 타이틀 9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헌터 칼리지는 접수된 성차별, 성폭력에 관한 불만 사항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했으며 성범죄에 노출된 환경이 지속되는 원인과 정보를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성범죄 불만 사항에 관해 임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일 보석금을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베일 랩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뉴욕시는 매년 16,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이를 위해 보석금 납부 방법에 대한 안내 홍보를 강화하고 모든 법원에 현금 자동 입출 금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간간히 흐린 날씨에 오후에는 천둥과 번개를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4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섭씨 9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기온이 떨어져 쌀쌀한 가운데 바람도 불겠습니다. 토요일도 여전히 쌀쌀하겠으며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일요일은 전날과 비슷한 날씨에 바람이 불겠고 오전엔 쌀쌀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